자, 들어가도 있어요. 자, 오늘은 별건 없고, 오늘 요 계산 문제 특강하고 종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종강이야. 오늘 8주야. 자, 근데 이제, 뭐요? 저기 사무실 있고요. 네. 자, 제가 일단 문제를 한번 뽑아왔어요. 근데 문제를 뭔가 오면 합시다. 좀 다 오면 합시다. 자, 이제 들어가서 했어요. 네. 여기 문제를 뽑아놨는데 이 문제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뽑아놔서 최소한 15개 그 중에서 제가 한 13개 정도 준비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몇 문제만 맞춰줘. 한 3개나 4개만 맞춰달라고. 3개나 4개 근데 3개나 4개를 맞추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형태를 찾아서 푸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준비한 형태 그리고 제가 항상 계산은 막 그냥 계산기 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계산 잘하는 분은 상관없는데 나 지금 계산 조금 1분 안에 풀기가 좀 버벅버벅 돼요.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자료 분석이라고 적어줬죠. 자료 분석을 좀 열심히 해야 돼. 자료 분석을 풀려면. 자, 그럼 일단 우선순위로 평가론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산 문제가 우리 저기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이것도 거래사례 비교법도 풀긴 풀어. 근데 이 강사가 요구하는 거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한 30초 안에 풀어줘야 돼. 30초 안에. 근데 30초 안에 어떻게 푸니? 그럼 항상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어. 일단 뭘 찾아? 거래 사례를 찾으라고 돼 있어. 거래 가격을 찾으라고 돼 있어. 거래 가격을 찾고 이 거래 가격 아래는 전부 다 뭐라는 거야? 거래 가격 아래는 거래 가격을 찾고 거래 가격 아래에 보정만 해주면 된다고. 거래 가격 아래에 보정만 해주면 된다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비교하는 거 잊지 말고. 그렇죠. 면적 비교하는 거 잊지 말고. 항상 대상의 면적이 위로, 사례의 면적이 밑으로, 대상 면적 위로, 사례 면적이 위로. 자, 뭐가 중요하다고? 이건 30초짜리 문제야. 뭐가 중요하다고? 거래 가격을 찾고 거래 가격 아래에서 뭐 해주면 돼? 보정만 해주면 된다고. 보정만.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실무처럼 할 거야. 시험장처럼 보라고.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찾으라고? 거래 가격. 그러니까 거래 사례에서 거래 가격을 일단 찾으라고. 필요 없는 거 체크하지 말고 거래 가격 찾아. 그리고 거래 가격 아래에서 뭘 하는 거야? 거래 가격 아래에서 보정을 하는 거라고. 보정을. 근데 여기는 시점이고 여기는 수치 없고 여기는 5% 상승이니까 우리가 보정을 어떻게 해? 곱하기 1.05 해주고. 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럼 봐. 100원을 5% 늘어나면 105야. 이걸 수치로 계산하면 점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점. 그 다음에 이 지역요인에도 수치가 없고 여기는 10% 열세라고 돼 있어요. 10% 열세. 그러니까 100원이면 10% 열세니까 90이 된다는 뜻이야. 90. 그러니까 1원이면 얼마야? 0.9 곱하기 0.9.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고? 대상의 면적을 비교해야 된다고. 대상이 110이고 사례가 100이니까 110 나누기 100. 이렇게 답안지에다 적어 놓고 그냥 계산기 치고 오면 된다고. 몇 초 걸리겠어? 30초도 안 걸려. 30초도. 잘 봐. 계산 잘하는 사람은 자기 방법을 써. 어차피 어떻게든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 계산 이것도 버벅버벅 돼요. 그러면 그냥 암기를 해. 일단 뭘 찾는다고? 뭘? 거래 사례, 거래 가격을 찾는다고. 거래 가격. 그리고 거래 가격 아래에서 뭘 해? 보정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이니? 실제 열의 9개 문제는 거래 사례 가격 위를 볼 이유가 없다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야. 내 말은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으면 대부분 얘가 어디에 있어? 30번 대 후반에 있으니까 시간이 없을 때란 말이요. 그러니까 5억을 찾아. 거래 가격 찾고 밑에만 봐. 여기는 뭐 보정할 거 없고 여기도 보정할 거 없고 5% 상승 10% 열세니까 여기는 곱하기 1.05 여기는 곱하기 0.9 그리고 뭐만 잊지 마. 면적 대상이 110이고 사례가 100 이렇게 되는 거지. 사례가 100. 그래서 어떻게 5억 곱하기 1.05 곱하기 0.9 곱하기 110 나누기 100 이런 그냥 정답 나온다는 거지. 됐다? 자, 대부분 이래. 거래 사례 비교 보면 대부분 이런데 특이한 형태가 35회 한번 출제됐어. 35회. 똑같아. 문제도 길지. 문제도 길어. 근데 뭘 찾으라 했어 내가? 거래 가격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거래 사례를 찾고 거래 가격을 찾아. 얼마야? 6억 2,500이야. 그런데 옆에 뭐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연구해야 된다고. 쓸데없이 앞에 연구하지 말고 바로 연구를 했어. 봤더니 대상은 토지한 게 이럴 때 이제 한 번 더 보는 거야. 대상은 토지인데 뭐라고 돼 있다? 6억 2,500이 토지와 건물 일체로 거래한 거야. 이 중에 80%는 토지 가격이고 이 중에 건물은 20% 가격이야. 근데 우리가 토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6억 2,500에 80%를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면 이게 5억이 딱 나와. 5억이 딱 나와. 다시 봐. 일단 뭐부터 찾는다고? 거래 사례의 거래 가격을 찾아. 6억 2,500.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 근데 옆에 뭐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뭐가 붙어있어. 그러면 쓰라는 소리야 무시하라는 소리야? 쓰라는 소리겠지.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토지인데 거래 가격이 토지와 건물 일체로 거래된 거구나. 이게 저 중에 80%만 토지 거래 가격이구나. 이렇게 삘이 와야 돼. 그래서 곱하기 0.8을 딱 하게 되면 거래 가격이 5억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똑같지. 이제 밑에를 보고 뭐만 해줘? 보정을 해주면 되죠. 여기 뭐 정상적이라고 되어 있고 뭐 거래 시점 표시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을 보니까 4% 상승 5% 상승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둘 다 적용하라는 거야. 하나 선택하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 선택하라는 거지. 이럴 때만 한 번씩 봐주는 거야. 봤더니 대상 토지에 뭘 봐? 용도지역을 봤더니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얘는 버리고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1.04 해주고 그리고 10% 우세합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곱하기 1.1 해주고 그리고 뭐 잊지 말라고. 면적을 잊지 말라고. 면적을. 대상 면적이 얼마? 얼목 찾아야지. 100. 사례 면적은 얼마? 200 확실해? 200 확실하죠? 100 나누기 200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처음부터 꼼꼼히 보면 오히려 그냥 함정이 빠져. 그냥 뭐부터 찾아? 거래 사례에 거래 가격을 찾는다고. 6억 2,500. 근데 뭐가 붙어 있어? 그럼 확인해 봐야지. 토지의 가격이 80%, 건물이 20%니까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었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80% 곱하면 얘가 딱 5억이야. 5억. 그럼 그 밑에서 뭘 해준다? 보정을 해줍니다. 뭐 보정할 거 없고 요 밑을 봤더니 보정할 게 4% 5%가 있어. 그럼 다시 한번 쭉 봤더니
대상이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러니까 요놈은 버리고 요놈은 버리고 10% 우세니까 곱하기 1.04 곱하기 1.1 그리고 면적을 잊지 말자. 요렇게 이게 자료 분석이야. 여기 자료 분석이야. 요걸 뭐 해달라는 거야? 계산기를 많이 쳐달라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많이 해달라는 거야. 그래야 한 20초, 30초 만에 후다닥 한 문제 그냥 얻어 걸리는 거지. 시간이 없을 때.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은 틀려갖고 오면 안 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항상 거래 가격을 찾고 어디서? 아래에서 보정을 한다. 아래에서 보정을 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 나와? 오늘 너무 수업 일찍 끝나려나? 한 두 번 반복할 거예요. 자, 오늘 이것만 하고 퇴근할 거야. 그냥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해. 오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산 나 못하겠어요. 그럼 뭘 불안해하지 말고 이것만 해.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맞추고 여기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전략이야. 얼마 마음이 편해. 여기 밖에서 나오면 대부분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근데 연구하게 되면 1분 안에 절대 문제 못 푼다고. 자, 03번. 직접 함. 자, 수익환원법하고 직접환원법 익숙하지 않아. 수익환원법은 종류가 두 개가 있지. 순수익 또는 미래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는, 이제 환원하는 법이 있고 할인하는 법이 하나가 있어.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환원하는 법이 있고 할인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무조건 환원하는 법만 나와. 환원하는 법만. 그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불러? 직접 환원법 이렇게 부른다고. 직접 환원법. 근데 이제 직접 환원법은 항상 패턴이 어떻게 돼요? 순영업 소득을 측정하고 환원율로 나눠서 수익가액을 찾아내면 된다고. 근데 대부분 어디서 실수를 합니까? 여기서 실수를 한다고. 여기서 순영업 소득 찾는 거. 여기에 노이로제 걸리면 안 돼. 그럼 자 보자고. 순영업 소득만 찾아보자고. 자, 이 문제를 다 했더니 직접 환원법이야. 그리고 맨 밑에 환원율이 나왔어. 왜? 항상 공식이 순영업 소득 찾고 환원율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환원율이 그냥 나와 있어. 이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시라는 뜻이야? 순영업 소득 찾는 거야. 순영업 소득. 근데 순영업 소득이 얼마니 봤더니 6천만 원까지 가능해. 이제 실질로 할 거야. 6천만 원까지 가능해. 근데 6천만 원에서 공시를 빼면 유효인데 공시를 몇 프로라고 돼 있어? 10%야. 그럼 나머지 90%가 유효 총소득이겠지. 그러면 69 어떻게? 54 5,40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야. 요 패턴은. 이렇게 바로 구해줘야지.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유효 총소득이 나왔으니까. 경비만 빼주면 되지. 경비만. 그런데 경비 항목이 경비를 빼면 되는데 내가 고려해야 될 항목이 많죠. 이 말은 이 중에 경비 항목을 나보고 찾으라는 거야. 이 중에 경비 항목을 보고 나중에 나보고 찾으라는 거야. 다시 봐. 자, 직접 환원법은 순영업 소득을 찾고 환원율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찾는 게 핵심인데 일단 환원율이 10%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순영업 소득 자료야. 근데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가능 총소득으로부터 시작해. 6천까지 가능한 거야. 6천까지 가능한 거야. 근데 공실이 얼마야? 10%야. 10%. 6천까지 가능한데 공실이 10%야. 그럼 90%가 뭐야? 90%가. 그렇죠. 90%가 유효 총소득이야. 그래서 6, 9, 54니까 5,400만 원이 시작하자마자 그러네. 5,400만 원이 뭐라는 뜻이야? 유효 총소득.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이게. 그리고 나서 밑에서 이제 뭐만 찾아?
영업 경비만 찾으면 되겠죠. 영업 경비만.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수선 유지비 경비야 경비 아니야? 경비. 화재 보험료 경비. 그 다음에 재산세 경비야 경비 아니야? 재산세는 이론 문제도 잘 나와요. 재산세 경비. 영업소득세 경비 아니고 부채 서비스의 경비 아니죠. 그러니까 세 개가 경비야. 유지비 4배, 보험료 3배, 재산세 2배. 합치면 얼마예요? 700, 800, 900. 900을 빼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을 찾을 수 있겠구나. 순영업소득을 찾을 수 있겠구나. 삐리 와 삐리 안 와? 삐리 와. 자, 04번 봐봐. 04번. 뭐 수익가액이라고 돼 있어. 수익가액, 수익가액. 아하, 내가 아는 수익가액은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 순영업소득 찾고, 순영업소득 찾고, 뭐 찾고, 환원율 찾고, 순영업소득 환원율. 그런데 이거 딱 봤더니 이게 핵심이야. 가능총소득이 8천이야. 8천까지 가능해. 그리고 공실이 10%고 경비야. 그러니까 이게 딱 와야지. 공실을 빼면 유효, 경비를 빼면 순. 그래서 딱 여기까지가 순영업소득이야. 근데 잘 봐봐. 잘 봐봐. 04번은 공실이 가능, 앞 단계인 가능의 10%. 그 다음에 경비는 유효의 20%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이게 FM이야. 10번 나오면 8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줄로 계산하면 8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얼마가 빠져?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나는 해도 10%가 빠지니까 90%가 유효지. 유효. 그리고 유효 총소득의 20%가 경비니까 여기서 또 20% 빠지니까 80%가 경비야.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건 이해가 되지? 이해가 돼. 근데 시험장에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할 필요는. 그러니까 봐. 가능 총소득이 8천이야. 8천. 근데 그 중에 공실이 10%니까 공실 뺀 나머지 90%. 98에 얼마야? 그렇지. 7,200만 원이 유효야. 유효. 그리고 유효에서 얼마를 뺀다고 돼 있어? 20%가 경비니까 곱하기 0.8. 요건 암산이 안 되잖아. 그냥 여기 계산기를 쳐야 된다고. 계산기를. 이걸 치면 5,760만 원이 이렇게 된다고. 자, 다시 봐.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방법은 57,000여 가지야. 57,000여 가지. 그런데 강사가 대부분 설명하는 방법은 조금 논리를 좀 넣는다고. 근데 이런 것도 해봐 이제. 80 땡땡땡땡땡땡. 이것도 시간 걸릴 거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80으로 해. 80으로. 80까지 가능해. 거기서 얼마가 빠져? 10%가 빠지는 거야. 10%. 그럼 90%니까 98에 72 바로 나오는 거야. 72가 유효야. 유효. 그런데 여기서 유효의 20%가 또 뭘로 빠져? 20%가 또 경비로 빠지니까 나머지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야. 여러 가지.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가능해서 우리 시험에 19번은 다 빼면 돼. 빼면. 가능해서 공실을 빼면 유효. 공실을 빼면 유효. 그 다음에 경비를 빼면 순이야. 경비를 빼면 순. 다 빼는 건데 뭘 빼야 될지가 뒤를 봤더니 달라. 이렇게. 이쪽은 가능, 이쪽은 유효. 그러면 단계를 밟아줘야 돼. 단계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자, 8천까지 가능한데 공실을 빼면 유효, 경비를 빼면 순이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 가능이고 유효야. 그러면 단계를 밟아줘야 돼. 단계를. 80 땡땡땡 다 칠 필요 없으니까 80으로 80까지 가능해. 근데 10%가 공실로 빠지네. 나머지 90% 그 다음에 유효지. 유효에서 또 얼마가 빠져?
20%가 빠지네. 그럼 나머지 80% 순. 이렇게 심플하게 적으란 말이지. 심플하게.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57.6 나오겠지. 5,760이니까. 그리고 이제 환원율 구하면 되겠죠. 자, 또 봐. 이게 이제 마지막 패턴이야. 순영업 순영업소득을 일단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영업소득. 그런데 딱 느낌이 여기야. 가능. 얼마까지 가능해? 8,000까지 가능해. 그리고 공시를 빼면 유효. 경비를 빼면 순. 근데 반드시 여기를 보라고. 가능.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다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가능이면 여기서 다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계산할 게 더 없는 거야. 여기가 가능이라고 줬어. 가능의 10%. 그냥 800만 원이지. 굳이 수치 어렵게 집어 안 넣어도 800이잖아. 800. 800. 그 다음에 가능 총소득의 20%면 1600이고.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여러 개를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은 패턴을 해주잖아요. 80 이렇게 해서 가능, 유효, 뭐.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봐. 가능이야. 가능해서 공시를 빼면 유효, 경비를 빼면 순이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공실은 가능의 10%, 경비는 가능의 20%야. 그럼 여기에 뭐야? 요거의 10%, 요거의 20%, 요거의 10%, 요거의 20%. 그럼 바로 계산이 되잖아. 요거의 10% 800이고, 요거의 20%, 요거의 20% 1600이고. 바로 계산이 되잖아. 암산이.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요 둘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이제 계산기를 치는 방법은 우리가 하던 대로 30%를 빼니까 70%를 해주면 7, 8은 56, 5, 6 이렇게 되는 거라고. 5, 6 이렇게. 5, 6 이렇게. 자, 그럼 봐. 4번 문제야. 4번 문제. 이제 시험장에 뭘 확인해야 될지를 이제 알아야 돼. 가능 총소득이고 공시를 빼면 유효, 경비를 빼면 순. 여기까지는 이제 항상 내가 하는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8천만 원에서 시작하는데 가능의 10%, 유효의 20%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가능의 10%는 가능을 줬으니까 구할 수 있지. 그런데 유효의 20%는 바로 못 구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계를 밟아야 돼.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80이 가능이고요. 가능의 10%가 공실로 빠지면 나머지 90%가 유효고요. 그래야 유효의 20%를 빼면 나머지 80%지. 80%를 빼면 순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쭉 계산해 줘야 돼. 계산. 그러니까 차이가 뭡니까?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이렇게 나오면 가능을 줬으니까 가능의 10%는 바로 구할 수 있어. 근데 뭘 못 구해? 유효가 없잖아. 출처자가 유효 총소득을 준 게 아니라 가능 총소득을 줬잖아. 그러니까 유효의 20%는 바로 못 구한다라는 거야. 바로 못 구한다는 건 결국 뭘 밟아야 돼? 이렇게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뜻이야. 단계를. 그런데 5번 봐. 5번. 똑같이 가능 총소득 80으로 시작해. 그리고 다 빼면 되는 거잖아. 공시를 빼면 유효, 경비를 빼면 순. 그런데 야, 가능을 줬는데 가능의 10%, 가능의 20%가 뺀다고 돼 있다. 그럼 몇 프로 빼면 돼? 30% 빼면 되니까 이거에 70%, 7, 8은 56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라고. 이게 순영업 소득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자료 분석을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자료 분석을. 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순영업 소득은 딱 패턴이 3개밖에 없어. 3개밖에. 이거 나와야 될 텐데 이거 안 나오면 진짜 큰일인데. 원가법 나와보면 우리 작살이야. 원가법 하지도 안 했으니까. 이거 마지막에 한번 해야겠어. 원가법을. 불안해 죽겠어. 여기다가 넣을까, 원가법도 간단해. 딱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다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내가 뺐거든요.
딱 15개가 넘어 불더라고. 그거 넣으니까. 자, 웃지만 실제 나오면 이제 난리 난다고. 어? 익힘장에 있는 걸 하나 풀겠습니다. 익힘장에 있는 거 있다. 익힘장에 있는 걸 하나 풀겠습니다. 익힘장에. 예? 익힘장에 있는 걸 하나 풀게요. 딱 요거 하나만 하자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는 뺐어. 자, 직접 환원법 나오면 항상 공식이 뭐라고? 순영업 소득 찾고 뭘로 나눠? 환원이율을 찾아. 순영업 소득 찾고 환원이율을 찾아.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먼저 찾는데 여기 봤더니 뭔가 자료가 여러 개야. 어? 그러면 100% 나보고 선정하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영업경비를 선정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 영업경비를 선정하는 과정. 이렇게 많은 항목을 준 거, 이 중에 영업경비가 뭡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 영업경비가. 그래서 봐. 가능에 6천. 공실이 가능의 10%니까 나머지 90%, 6954, 5,40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야. 그러면 나머지에서 나보고 뭘 찾으라는 거야? 경비를 찾으라는 거야. 경비를. 여기에 눈에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가능 총소득은 항상 줘. 가능이 80이야. 그냥 80이라고 해. 그리고 공실을 빼면 유효, 경비를 빼면 순이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야, 공실은 가능의 10이야. 그러니까 바로 구해. 80에 10. 근데 유효는 20, 유효의 20%가 경비야. 그러면, 유효가 안 나왔잖아. 출제자가 안 줬잖아. 내가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바로 순영업 소득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어. 그러면 단계를 밟아야 돼. 단계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능 총소득을 항상 줘. 공실을 빼면 유효, 경비를 빼면 순이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야, 공실은 가능의 10, 경비는 가능의 20%. 이거 가능 좋잖아.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가능의 30% 빼면 되겠구나. 바로 순영업 소득이 산정되는 케이스고. 요걸 구별해야 된다고. 요걸. 그럼 나머지는 뭐 해주면 돼? 환원율만 찾아서 나눠주면 되지. 근데 여기는 환원율이 바로 나왔어. 이번에 환원율 찾는 거야. 여기는 환원율 바로 나왔어. 10%. 됐어. 그냥 10으로 나눠주든 0.1로 나눠주든 상관없어. 근데 여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토지하고 건물 환원율을 따로따로,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줬어. 그럼 하나 결합해야죠. 어떻게 결합합니까? 그러면 자, 위를 봤더니 부동산의 가치가 40대 60이야. 그럼 여기다 뭘 적으라고? 40%, 60% 이렇게 적고, 자, 요거 퍼센트 딱 무시하고, 토지가 5개야. 5개. 5개가 얼마 들어간다고? 40%. 5개 40% 들어간다고. 구성비니까 5개 40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럼 5개 40%면 2개지.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10개에 60. 10개 60이니까 6개. 그래서 요거 2개 합치면 몇 프로? 8% 이렇게. 8%. 가장 무난한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환원율을 구하는 거야. 부동산의 가치 구성 비율 이런 걸 따지는 거야. 환원율을 구하는 거라고. 환원율. 근데 환원율이 2개 줬어. 하나는 얼마? 5. 하나는 얼마? 10. 여기다 동그라미 쳐. 그리고 위를 봤더니 토지하고 건물의 구성비가 40대 60이야. 그럼 여기다 얼마? 여기가 40%고요. 얘가 60%예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5에 40%, 5, 4, 20, 2, 10에 60%, 6, 2개 더하면 8% 이렇게 되는 거라고. 8%. 그래서 이거 연구 좀 해봤는데 가장 쉬운, 가장 그냥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한다고? 환원율을 구하니까 환원율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 5개. 여기다는 10개. 요 둘을 섞는 거야. 근데 몇 대 몇으로 섞냐? 이게 중요하잖아. 몇 대 몇으로 봤더니 40대 60으로 섞으래. 40대 60으로 섞으래. 이런 거라고. 40대 60. 네? 그러면 5에 40%, 5, 4, 20, 둘. 10에 60%,
여섯, 두 개 합치면 8% 이렇게 되는 거죠. 8%, 8%. 자, 5번은 뭐가 달라? 5번은 다음 자료에서 수익 방식에 의한 대상 부동산의 시상가액을 적용할 때 환원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뭔 문제였어? 수익가액 구하라는 거잖아. 수익가액. 그런데 얘는 환원율이 나왔어. 그러면 공식이 항상 순영업 소득을 찾고 환원율을 구한 다음에 부동산의 가액을 찾는 건데 항상 순영업 소득 찾고 환원율 찾고 요 놈을 물었는데 이번에는 뭘 찾으라고 주셨다? 요거 찾으라고 줬잖아요. 요거. 그럼 최소한 두 개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세 개 중에 두 개는 나와야 요 놈을 찾지. 순영업 소득은 내가 찾고 가액은 여기가 좋네.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 나왔고 가액을 출제자가 줬으니까 요거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벌써 30분 지난 거 보니까 뭐 2시간 만에는 안 끝나겠네. 자, 그래서 첫 페이지 아직 넘기지 마. 자, 자료 분석이야.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찾고? 거래 가격을 찾아야지. 거래 사례, 거래 가격. 거래 가격 얼마? 5억 찾았어. 5억. 그리고 위에서 아래에서 보정하라는 거라. 아래에서 보정하려고 봤더니 사정 보정은 없다고 돼 있고 5% 상승이니까 곱하기 얼마? 1.05. 여기 수치 없고 10% 열세니까 100이 90이 되는 거죠. 곱하기 0.9. 그리고 마지막에 꼭 뭐 면적 비교하는 거 잊지 말고 그럼 요것만 딱 곱해주면 된다고. 자,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옵니다. 그럼 뭐부터 찾아? 거래 사례 거래 가격을 찾아. 거래 가격. 거래 사례를 딱 찾았고 거래 가격을 봤더니 6억 2,500만 원이야. 근데 이상한 게 붙어 있어. 이상한 게.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지. 가격 구성이 토지 80, 건물 20이래. 그러니까 이게 거래 가격인데 요 안에 토지 거래는 80%, 나머지가 20%. 근데 우리는 토지의 가치를 구하는 거 아니야? 토지. 그러니까 이 중에 80%만 토지의 거래 가격이겠군요. 그래서 얼른 계산기 치면 5억이야. 5억. 그럼 5억이 딱 나왔어. 그럼 그 밑에는 다 뭐해? 이게 밑에서 보정한다고. 뭐 보정할 거 없고 시점이고 두 개가 나왔네. 두 개가. 그럼 하나는 필요 없는 거야. 앞을 봤더니 주거지역이야. 그럼 반드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너는 삭제해놔야지. 그리고 10%야. 10%. 그래서 이게 숙달이 좀 더 되잖아요. 그러면 미스터 국 같은 경우는 이래. 자, 1번. 거래 가격을 찾아. 거래 가격. 근데 80%가 토지래. 그래서 곱해봤더니 5억이야. 딱 5억이라고 떨어지잖아. 그럼 내가 잘한 거야. 딱 0.8을 곱했더니 5억 2,342만 1,000 이러면 뭔가 이상한 거야. 계산 문제랑 항상 딱딱 떨어지니까 5억 딱 나와. 그럼 된 거야. 이게 의도구나. 5억 딱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만 해줘? 이제 보정을 해주는데 조금 더 숙달된 적용은 이렇게 동그라미만 치는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 이거 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해? 이제 바로 계산기 치는 거지. 5억 곱하기 1.04 곱하기 1.04 곱하기 1.1 그리고 마지막에 뭘 꼭 고려해? 면적. 그러니까 대상 면적 곱하기 100 나누기 200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몇 초였어? 그래 10초야. 10초. 자, 그리고 직접 하는 법 수익 방식은 순영업 소득을 찾고 환원율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환원율 찾는 건 어려워 안 어려워?
아니, 환원율 찾는 게 왜 어려워? 봐봐, 이게 환원율 얼마라고 돼 있어? 10%. 환원율은 항상 찾기가 쉬워. 그래서 유일하게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야.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니,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따로 줬다. 토지 환원율 5, 건물 환원율 10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몇 대 몇으로 섞으라고. 대부분 위 아니면 아래 있어. 몇 대 몇으로 섞으라고. 40대 60으로, 40대 60으로, 40%, 60% 이렇게 섞으래. 아, 그러면 5에 40% 둘, 10에 60% 여섯. 환원율을 몇 프로? 8%. 환원율은 쉽게 찾는단 말이야. 환원율은 쉽게 찾아. 그래서 뭐가 중요해? 순영업 소득을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하다고. 순영업 소득을. 자, 그럼 이제 해봐. 항상 가능총소득 6천. 그리고 공시를 빼면 유효야. 공시를 빼면 유효인데 공실이 10%야. 그러면 아하, 유효는 69, 54. 5,400만 원이야. 그럼 뭐만 빼주면 된다. 경비만 빼주면 돼. 그럼 결국 경비라고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뭘 찾으면 돼? 경비 항목만 찾으면 되지. 경비 항목, 유지비, 경비, 화재보험료, 경비, 재산세는 경비, 영업소득세는 경비 아니고 부채서비스세는 경비 아니야. 그럼 요거 합치셨더니 700, 900. 여기서 900 빼주면 순영업소득이군요. 얼마? 4,500. 바로 나와야 된다고. 계산기 쳐서 4,500. 네, 4,500.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무난한 패턴이야. 가능총소득을 줬어. 공시를 빼면 유효, 경비를 빼면 순이야. 그런데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될 게 얘는 가능이고 얘는 유효야. 이게 요 놈은 구할 수 있지. 80에 10이니까. 근데 요 놈은 못 구해. 요 놈은 왜? 유효를 안 줬으니까. 그럼 머릿속에서 아하, 단계를 밟아야겠구나. 그러면 요 방법을 써야지. 80이 가능이야. 그 중에 10%가 공실로 빠지니까 나머지 90%가 유효야. 그리고 유효에서 몇 프로가 또 빠져. 유효에 20%가 빠지니까 나머지 80%가 순이야. 요렇게 해줘야 돼. 요렇게. 단계를 밟아줘야 돼. 단계를. 가능, 유효. 봐봐. 가능 나오고 유효 나오고 따로따로 나왔잖아. 그럼 단계를 밟아야겠어? 그냥 싸그리 합쳐서 할 수 있겠어? 가능, 유효니까 단계를 밟아야 될 것 같아. 단계를 밟아야. 자, 5번. 자, 가능은 80이야. 8천이야. 80이라고 내가 동그라미 치고 있어. 진짜 시험장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10억 나오면 1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치고 있는 사람이야. 계산기로. 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야. 아니, 우리는 객관식이야. 대가리가 중요한 거야. 대가리. 이게 1000단위냐 만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8, 7로 시작하느냐 7, 8로 시작하느냐. 그럼 대충 찾으니까 요렇게 나오면 만단위가 아니라 원단위로 나오면 그냥 80 딱 동그라미 쳐. 80. 그리고 공시를 빼면 유효, 경비를 빼면 순. 다 빼는 거잖아. 다 빼는 건데 여기 봤더니 아하, 가능에 10%, 가능에 20%. 야, 둘 다 구할 수 있잖아. 가능 80 줬으니까 그럼 단계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어떻게? 야, 30% 빼면 되겠구나. 그럼 70%지. 7, 8은 56. 이렇게 하면 바로 순영업 소득 나오는 거 아니야. 순영업 소득. 됐어. 이제 드디어 넘겨. 이따 할 때 못하게 해봐. 자, 06번 빼 일단. 지겨워. 자, 요거 봐. 자, 이제 실제 지금까지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뭔가 이렇게 보기 좋게 밑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줄도 좀 넓히고 그랬어. 근데 이제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무조건 나눠. 이게 뭔가 원인과 결과를 나누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잘하고 있어? 내가 잘 못하고 있어? 아니야, 못하고 있는 거야. 계산 문제라고 꼭 수치를 왜 읽어? 그냥 우리 평상시대로 아파트 가격이 뭐 함에 따라
상승함에 따라 그럼 머릿속에 들어와 안 들어와? 지금 어떤 사건인지.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거야.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 이런 거야. 아파트 가격이. 그런데 다세대 주택의 소비량은 증가하고 아파트의 소비량은 감소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물어보는 게 항상 똑같아.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요 두 개야.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교차. 뭘 물어본다고?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물어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문제를 이건 뺀다 탄력성 물어보는 거잖아. 이 패턴이면. 그럼 이제 봐.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구나. 이 정도는 머리에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다세대의 소비량은 늘고 아파트의 소비량은 줄었어. 어차피 탄력성 물어볼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뭐. 정확히 3초 전에 했다. 가격 탄력성 아니면 교차 탄력성 물어볼 거 아니야. 뻔하다고. 가격 탄력성 아니면 교차 탄력성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이제 예측이 돼야 돼. 그래야 빨리 푸는 거야. 자, 시작이 아파트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끊고 항상 세 가지로 끊어. 다세대의 소비량은 늘었네. 근데 아파트인데 뭐야? 다세대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게 교차 탄력성이야. 이렇게 적으면 돼. 이거 교차 탄력성 찾는 거고. 쟤는 아파트니까 얘는 무슨 탄력성 쓰는 거고. 가격 탄력성 적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뭐만 해주면 돼.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하니까 양의 변화를 뭘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16%로 나눠만 주면 된단 말이야. 다시 봐. 괜히 이제 출제자 봐. 출제자 항상 가격 탄력성을 먼저 줘.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걸 꼭 여기다가 쳐. 0.5. 그럼 꼭 그런 놈이 있어.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했다. 그러면 일단 다시 읽어. 수치 빼고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구나. 이걸 전제 준 거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구나. 그랬더니 다세대의 소비량은 늘고 아파트의 소비량은 줄었구나. 이런 거야. 근데 어차피 탄력성 계산 문제니까 야 아파트 근데 다세대네 교차. 재화가 서로 교차. 여기는 아파트 똑같죠? 가격. 이러면 일단 실수를 줄인다고. 그러면 이제 교차부터 측정해가지고 교차부터 8% 증가, 8% 증가, 8% 증가 이렇게 적을 거야. 조금 더 수학 산수적으로 적어볼 거야. 어떻게 적는 거야? 플러스 8% 증가. 그리고 요걸 뭘로 나눠준다고? 16% 상승. 항상 이걸로 나누는 거니까 16% 상승. 16% 상승. 그러면 얼마예요? 절반이니까 0.5. 0.5. 바로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서 계산했으니까 교차. 그리고 여기는 가격 탄력성이야. 4% 감소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뭘로 나눠줘? 16% 상승.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0.25야. 정확히는 마이너스 0.25지. 근데 가격 탄력성은 봐봐. 항상 이런 게 있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뭘로 표시한다고? 절대값. 이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가격 탄력성은 부호를 무시하고 그냥 플러스 값으로 표시한다고. 플러스 값으로.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물어보면 0.2. 교차 탄력성 물어보면 0.5. 그리고 재화의 관계 물어보면 그냥 대체 관계. 얼마 쉬워. 몇 초짜리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만 파악이 되면 이것도 10초짜리 문제라고. 그런데 이제 잘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문제 분석이야.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일단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구나 정도는 머리에 와야지. 그리고 다세대에다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고 있잖아. 항상 똑같으니까 다세대는 소비가 늘고요. 아파트는 소비가 줄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아파트인데 다세대네. 요 놈은 교차.
아파트인데 아파트 내 가격 탄력성.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 가격 탄력성은 플러스 값이야. 무조건 플러스 값. 절대값을 씌워서. 자, 그리고 나서 항상 뭐가 필요해? 8% 증가에 뭘 꼭 나눴잖아. 그러니까 체크한 다음에 아하, 요 놈으로 나눠주는구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딱 표시해 놓으면 자, 8% 증가, 플러스 8%. 그리고 전후 16% 상승이니까 플러스 16%, 절반이네. 0.5 교차.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봐. 4% 감소야. 4% 감소. 마이너스 4%, 16% 상승이니까 16% 플러스, 그럼 4분의 1, 0.25.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라고 적어줬으니까 그냥 0.25야. 마이너스 0.25. 네? 0.25야. 그래서 이것만 찾아주면 되잖아요, 이것만. 뭘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미스터 국이 강조하는 것 같아. 자료를 잘 분석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시간이 빨라가. 시간이. 그리고 실수를 줄이고. 그래서 이거 20초 만에 못 푸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안 되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다. 그럼 항상 패턴이 무슨 양이 변해야 됐다는 거잖아. 다세대 주택이야. 아파트인데 다세대네. 교차. 그리고 아파트의 소비량이 감소했네. 가격.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떤 걸로 나눠주는 거야. 16% 상승. 정확히는 플러스 16. 플러스 16. 이렇게 딱 체크해놓고 들어가야지. 체크해놓고. 그러면 플러스 8% 나누기 16. 마이너스 감소니까 마이너스 4% 나누기 16. 이러면 되는 거 아니오. 이렇게. 대충. 자, 이게 뭘 줄이는 방법이에요? 뭘 줄이는 방법? 시간. 이게 시간만 주면 누가 못 풀어. 그죠? 내가 오늘 모의고사 보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보고 들어가는 거야. 자, 10분 쉽시다. 자, 요거 쉬는 시간에 연습 좀 해줘. 20초 안에 들어와야 돼.